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12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 1분인데요. 요번 주에 첫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일로 바빴고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거, 그리고 금리 발표가 어저께 있었고, 금리 발표로 인해서 하락의 금리 발표가 나왔음에도, 그죠? 인하가 나왔음에도 하락이 발생했고, 그런데 어저께 밤에 그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한 상승이 다시 비트코인에서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크지 않았고, 어저께 이 상승률 또한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이 항상 끌고 가던 시장을 이더리움이 끌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저께까지 이 시장을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 주면서 뭐 다시 비트코인이 앞서 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중요한 점은 지금 보면 골드, 비트코인과 금이 동조돼서 움직이는,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나와줬고, 아직까지도 원래 금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살짝 같은 듯 이렇게 살짝 다르게 움직였었거든요. 어저께부터 이 골드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까지도 조금 동조해서 움직이는 커플링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금이 동조되면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조금입니다만은, 아직 시작입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시작할게요. 일단은 오늘 준비한 뉴스는 뭐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 없었어요. 중요한 얘기 없었던 게, 모든 시선이 미국 금리 인하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는 뭐 없었는데, 뭐 그리고 나서 제가 큰 틀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뉴스 2개 준비했어요. 뉴스 2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또 이사도 있고 사무실 이사도 있고 이래서 정신이 없는데, 뭐 요번 주 너무 방송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건 그럴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내일 다음 주 다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래요. 중요한 뉴스예요. SEC의 401K 디지털 자산 편입 즉각 허용 서한, 9조 달러 시장 열리나,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SEC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퇴직연금 계좌에 즉각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이미 허용을 했죠. 퇴직연금, 제가 지난달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퇴직연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인데 거기다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했다. 그것도 어디서? 미국에서. 이 말씀 제가 지난달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허용은 했는데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 SEC에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빨리 허용해라. SEC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허용해라.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미국인은 은퇴자산으로 코인을 살 권리가 있다. 미국이 코인을 어떻게, 미국 의회에서 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자, 요게 중요해요. 25년 3월 말 기준 401K 퇴직연금의 총 자산 규모는 8조 7천억 달러. 8조 7천억이 아니라 8조 7천억 달러예요. 8조 7천억 달러. 지금 원달러가 얼마죠? 1470원, 1460원 이 정도 하잖아요. 그죠? 8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인들이 퇴직연금 계좌에만 9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중 일부만 디지털 자산으로 분배되어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는 401K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장 강력한 자금 유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네. 자,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의 5%를 얘기해요. 5%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된다. 코인에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의 5%는 뭐 얼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대형 자금들의 5%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암호화폐에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도 않은 이런 대형 자금들 있죠. 이것들이 5%씩만 들어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나게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퇴직연금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달에 계속 강조했던 거,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게 퇴직연금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펀드랑은 틀려요. 다른 펀드는 그냥 내가 투자를 해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펀드들은 그냥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용도의 돈이에요. 근데 퇴직연금은 어때요? 미국인들이 퇴직해서 그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인들이 퇴직해갖고 퇴직연금 다 날라가고 그지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나라 국가 근간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 맨날 돈 잊어버리고 투자해갖고 맨날 돈 날려먹고 그러다 작년에 처음으로 수익이 났는데 어디에 투자해서 수익 났다? 코인베이스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해서 여태껏 없었던 맨날 손해만 보던 국민연금이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퇴직연금하고 다르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00% 허용이 되지 않은 이런 암호화폐인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마찬가지인 국민연금에서 코인 관련 주식으로 여태껏 없었던 수익을 냈다. 그거죠. 일단 이건 장외고 일단 미국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퇴직연금이 미국의 퇴직연금이 암호화폐로 들어온다. 이거를 트럼프가 허용했고 미국 의회에서 촉구하고 있어요. 빨리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빨리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미국 퇴직연금에서 5%가 아니라 단 1%만 들어와도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가들의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이어야 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어? 이더리움에 투자했어? 그러면 자산가들은 어떻게 돼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 아직까지도 이 주식 투자만 하고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죠?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이 자금, 막대한 자금들,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은 이 막대한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자, 지금 올라야 될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라야 될 시기에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이 나오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죠? 잔뼈가 굵은 이 암호화폐에서 잔뼈가 굵은 이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 시장을 선도하는 마이클 세일러나 돈나무언니, 캐시우드나 일론 머스크나 잭 도시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비트마인의 톰리나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내년에 메가 점프가 올 수 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메가 사이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사이클은 이제 초기 사이클이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4년 사이클로 돌아갔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4년 사이클은 초기 사이클이다. 메가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이유. 개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흔들릴 때 힘들어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흔들릴 때 힘들어하고 비트마인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죠.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미국의 퇴직연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선은 어떻게 맞춰져요?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왔어. 모두가 예상했죠? 근데 처음에 어땠나요? 인하 확률이 40%다. 인하 확률이 50%다. 인하 확률이 30%다. 이런 얘기 나왔죠. 지지난달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 셧다운 동안에. 죄송합니다. 셧다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미국은 금리 인하 무조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했습니다. 근데
자, 금리 인하를 하고 파월은 항상 매파 발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왜냐? 미국 얘네들은 투표를 해요. 예, 연준 의원들끼리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인하, 인상, 동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인하한 애들이 있으면 의원들 중에 인하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달라기 위해서 인하를 하면 매파 발언을 해요. 예. 왜냐면 뭐 연준을 이끄는 파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언급조차도 괜찮았어요. 매파 발언, 그래, 매파냐 비둘기냐, 매파 발언이냐 비둘기 발언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럼 매파 발언이 맞는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금리 인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동결 아니면 인하예요. 이게 매파 발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음에 그 인하를 안 할 수도 다음에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히려, 시장에 오히려 안심을 주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시선은 어디? 다음 주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이 시선은 쏠려요. 근데 일본의 금리 인상은 100%, 1000%. 예. 모두가 다 인상해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무조건이다. 왜냐면 일본은 원래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리 인상을 멈췄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지금 엔화를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 상품들을 팔고, 모든 상품들을 팔고 일본에서 빌린 돈을 갚고 있다. 이거는 몇 개월 전에도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근데 금리 인상을 멈췄어요.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때 대부분 끝났어요. 그리고 자, 시간을 준 거라고 보면 돼요. 일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금리 인상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상품을 대부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품을 팔아서 일본의 엔화를 갚아야 되겠죠. 예, 저리로 빌린 돈으로 상품에 투자를 해서 꽁으로 내던 수익을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구나. 다시 갚아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평가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막상 되고 나면, 악재 소멸. 그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트럼프는, 달러를 절하하려고 해요. 절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하.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자꾸 촉구하는 거고. 왜냐? 미국 자체에서 달러를 빌렸단 말이에요. 미국 자체도 달러를 갚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자도 비싸. 그럼 못 갚잖아. 그죠?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절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본의 금리 인상은 반대급부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여러분. 왜냐면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미 달러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유로와 엔화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의 중국의 위안화도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원래 시장을 이끌던 거는 달러, 엔화, 유로화예요. 예. 근데 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 이 가치가 확 올라가, 엔화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화폐들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절하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얘는 올렸는데 딴 애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구 하나만 툭 튀어나오면 어떤 상황이에요? 얘네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래로 내려간, 상대적으로 이런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이 미국이 원하는 달러 절하, 평가 절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어때요? 시장이 도움이죠. 엔캐리 트레이드만 마무리되면 시장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큰일 났다. 뭐 상품을 다 팔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팔 만큼 팔아서 갚을 만큼 갚았고, 그죠? 제가 또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일본의 금리 결정은 미국의 컨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렸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압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이해 못하시면 안 되는데, 이해 못하시면 이해될 때까지 2번, 3번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2개 해드렸어요. 미 의회에서의 SEC를 어떻게 해요? 압박한다. 뭐를 압박해? 퇴직연금 빨리 비트코인 살 수 있게 해라. 왜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는데 SEC 너네들 왜 뜸들이고 있어? 빨리 허용해.
요거.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확정 100% 1000% 확정. 근데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악재 소멸. 그리고 악재 소멸과 함께 어떻게 된다? 달러의 상대적인 평가 절하. 우리가 지금 뭐 달러의 금리 인하, 달러 금리 인하하면은 이 코인이 오르고 금리 인상하면 코인이 떨어지고 이건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이제는 알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제는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일본의 엔화가 인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평가 절하된다. 예. 이겁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일본의 금리 인상이 뭐 시장에 뭐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그렇게, 왜냐면 이미 예고도 했고 지난번에도 했고 이게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뉴스 두 개도 할 말이 엄청 많죠. 네. 차트 볼게요. 그리고 자, 오랜만에 차트 보네요, 그죠, 여러분. 자, 비트코인이 떨어졌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다시 밀리면 안 된다. 다시 밀리면, 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밀리면 신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 중요하다. 근데 자, 다시 밀리지 않고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 상단, 이게 상승 채널이 시작됐죠. 하락 채널 끝났고 하락 채널 돌파하면서 상승 채널이에요, 여러분. 하락 채널이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하락 채널을 돌파하면서 상승 채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상승 채널이 시작되는데, 자, 상승 채널이 시작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K 부근은 100K 부근은 가져야 된다. 100K 부근. 100K 부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 이 파란 선 꺾이더라도 이 파란 선에 한번 붙일 거다. 예. 폭락이 나올지라도 파란 선에 한번, 제가 그어드린 이 파란 선에 붙일 거다. 이 말씀 드렸죠. 이게 100K 부근이에요. 100K 부근. 99K가 됐든 101K가 됐든 100K 부근에 붙일 거란 말이에요. 예. 100K 부근에 붙인 다음에, 자, 96K가 도달하면 지금 94.5K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96K에 쌓여있는 쇼 물량이 있어요. 96K를 터치를 하잖아요. 쇼 물량이 청산하면서 점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00K 부근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0K 부근 99, 98, 100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100K 부근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다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상방 시작하는 거고요. 100K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하방이 열린다. 그러면 신저점이에요.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예상컨대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거시 상황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100K 부근에서 상방 돌파를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중요해요. 항상 투자를 하면서 절대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중요하죠. 자, 거시 상황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내려와서 저점을 다시 찍고 쌍바닥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신저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건 100K 부근까지 붙여야, 100K 부분까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상방인지 하방인지 결정이 날 거다. 예. 이 얘기는 지금 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일단 흔들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장의 악재가 아님을,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왜곡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속이고 있거든요. 예. 시장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일본 금리를 핑계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분석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방송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자, 뭐 아침에 전화도 오고, 카톡이나 이제 뭐 커뮤니티로 문의도 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 주십시오. 그때그때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예상되는 선에서 다 설명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볼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간 이렇게 지금 힘들게 버티시고 계신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